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주대학교 병원 가정학과 교수 주남석입니다. 새해가 되면 많은 분들이 새해 계획을 많이 세우십니다. 그 중에도 가장 중요한 것이 건강 계획인데요. 이 코로나 시대에 올해는 어떤 건강 계획을 세워야 되는지 궁금한 사항을 답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을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외출을 자제하면서 집에서만 생활하다가 확진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안전하게 집콕하며 다이어트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자, 코로나19 때문에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스트레스 많이 받죠. 그것 때문에 먹는 것으로 스트레스를 푸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밤에 시켜 먹고 더 맛있는 거 시켜 먹게 되고요. 치킨 시켜 먹을까? 맥주 시켜 먹을까? 막 그러잖아요. 자, 식사량을 조절하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중 하나가 식사일기를 써보자는 겁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음식을 얼마나 먹었다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몇 끼니마다 쓰는 것이 가장 좋고요. 중간중간에 간식을 먹는 것도 꼼꼼하게 기록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실제로 많이 먹고 있구나를 스스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체중을 좀 감소하고 싶은 분이 있다면 식사량을 아주 소량만 줄여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탄수화물이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 몸에 염증을 일으키기도 하고 체지방을 약간 늘리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탄수화물 섭취량은 약간만 줄이시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탄수화물 약간 줄이라고 하셨는데 한 숟가락 줄이면 돼요? 네네. 그걸 몇 끼니마다 한 숟가락 줄이시면 됩니다. 반공기라고 하지 않아요? 반공기를 줄이면 우리 내가 놀라가지고 숨을 올리잖아요. 그래서 다음 끼니에 과식을 하거나 폭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됩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은 포만감을 느끼는 시간이 20분 정도이기 때문에 줄인 식사량만큼 식사 시간을 충분히 20분 동안 천천히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운동이죠. 사실 저도 홈트레이닝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운동할 데가 없다고 말씀하지 말고 저녁 식후에 식후 1시간 뒤에 1시간 정도 투자하시게 되면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는 장기간의 전쟁입니다. 그냥 몇 킬로 뺐다 해서 그냥 끝내면 금방 되돌아갑니다. 우리 몸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장기간 플랜을 세우고 꾸준히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두 번째 질문 사항을 보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연말 약속도 취소되면서 새해 영양제 선물로 마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꼭 먹어야 되는 영양제를 추천해 주세요 라는 질문이네요. 자, 영양제 여러분 많이 드시고 계시죠? 네, 어떤 영양제가 좋을지 몇 가지 상황을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코로나19 때문에 면역력 증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궁금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아시는 비타민C, 비타민 D는 아주 좋은 면역력을 갖도록 알려져 있습니다. 기존 연구도 있고요. 또 하나는 비타민 A와 B도 면역력 증가에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종합 영양제를 꾸준히 하나씩 선택하셔서 먹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몸의 면역은 장내에 70%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장 건강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유산균 많이 드시고 계시죠? 좋습니다. 근데 단 하나, 장 증상, 특히 가스가 차거나 더부룩하거나 변 상태가 안 좋거나 흡배가 부르거나 뭐 이런 장 증상이 있으면 장내 나쁜 균을 먼저 제거하신 후에 유산균을 꾸준히 복용하는 것이 장내 좋은 면역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자, 그럼 미네랄은 어떤 것이 있을까? 면역을 올리는 미네랄은 아연과 셀레늄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 고혈압 당뇨 환자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고혈압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마그네슘을 좀 꾸준하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고혈압 당뇨는 심혈관 질환의 위험 요소이기 때문에 혈관의 염증을 줄이고 중성지방을 약간 낮춘다고 알려져 있는 오메가3가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남성 갱년기가 있는 분들의 호르몬 보조 치료에 도움이 되는 미네랄이 바로 아연이기 때문에 아연도 꾸준하게 드시는 것이 좋고요. 또 하나는 여성분들에게 좋은 게 이제 뼈 건강에 좋은 게 칼슘, 비타민 D잖아요. 칼슘은 보조제보다는 식사에 들어가 있는 칼슘을 꾸준하게 복용하기 좋고, 비타민 D는 말씀드린 대로 단독 제제로 복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심장에 석회가 있으신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비타민이 비타민 D와 비타민 K입니다. 그런 것도 장기간 먹는 것이 심혈관 건강에 약간 도움이 되는 그러한 비타민임을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많은 비타민 미네랄이 있으나 몸에 좋다고 아무거나 드시면 안 되잖아요. 한 번쯤은 상담을 해보거나 적절한 검사를 해서 내 몸의 상태를 좀 파악한 뒤에 필요한 영양제 선택하셔서 좀 꾸준하게 드시는 것이 여러분의 건강을 유지하고 호전시키는 데 중요한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질문이 뭔지 보겠습니다. 자, 아버지께서 다가오는 신년에는 꼭 금연을 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금연에 성공하는 노하우 있나요? 도와주세요 라고 하셨네요. 자, 금연 정말 어렵죠. 그럼 왜 어려울까요? 아주 오랜 기간 흡연을 하신 분이 많잖아요. 이런 것들이 갑자기 몇 시간도 안 들어오게 되면 니코틴에 대한 금단 증상이 생겨서 너무 안전부절 못하고 짜증나고 화가 나게 되고 집중력 저하가 되고 삶의 의욕도 없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니코틴 중독입니다. 금단 증상이죠. 교수님, 담배는 한 번에 뚝 끊는 게 좋아요? 아니면 줄여가는 뚝 끊으라고 돼 있는데 갑자기 본인의 자유의지로 탁 끊게 되면 너무 힘들죠.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또 다시 피고 또 다시 피고 샀다 버리고 샀다 버리고 이런 행동이 굉장히 많죠. 저희 팀장님 요즘 금연하시거든요. 그리고 꿀팁 이런 거 알려주세요. 꿀팁은 저한테 보내시면 됩니다. 약물치료 하게 되면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고민하지 말고 오시게 되면 제가 잘 해드린다고. 의료진께 상담하고 니코틴 대체요법, 약물요법 또는 병행요법을 하다 보면 충분히 금연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리는 겁니다. 한 번 실패하고 두 번 실패하신다 하더라도 절대로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횟수가 늘어날수록 성공률은 더 증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적으로 치료받으시면 굉장히 좋은 결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네, 새해는 늘 뭔가 새롭게 시작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체중을 관리한다, 운동을 한다, 술을 줄인다,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이런 계획들은 새해만 하는 것이 아니고 1년 내내 좀 장기적인 계획을 짜시는 것이 좋고요. 또 중간에 실수하더라도 그 실패가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일어서셔서 좋은 계획 다시 짜고 자신을 칭찬하면서 긍정적인 생각하시고 새해에 여러분들이 가진 이런 신념대로 생각하시게 되면 더 건강하고 활기 넘치는 새해 또 1년 여러분들이 인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세요.